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계속해서 CE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 세 번째 동영상인데요. CE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은 이제 그 빈도수가 높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명사들이 되겠고요. 전미사 ANCE, ENCE, CE 등을 포함해서 CE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13개의 명사들을 이번 동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명사는 defiance인데요. 동사는 defy, 거부하다 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거부하다라는 defy라는 동사에서 명사는 defiance, 반항, 저항 이란 명사가 되겠고요. 또 형용사는 defiant, 반항하는, 저항하는 이란 그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efiance 하면은 저는 또 어떤 게 생각나느냐 하면 그 007에 나왔던 데니얼 크레이그가 주연했던 Defiance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저항해서 그 활약했던 그런 저항군의 이야기인데요. Defiance,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는 저항, 이런 뜻입니다. 비슷하게 이제 resist가 있죠. 저항하다. resist의 명사는 resistance. 2차 세계대전 때 왜 그 레지스탕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항군, 독일군에 저항해서 그 레지스탕스가 불어는 이제 레지스탕스라고 읽는가 보죠. 영어로는 이제 resistance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말로 반대하다라는 oppose가 있습니다. oppose는 반대하다라는 동사고요. 이거의 명사는 opposition 해서 tion이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가 되겠고요. 나중에 이거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opposition은 그러면 반대, 저항 뭐 이렇게 되겠죠. 정치할 때 반대당도 되겠습니다. 야당. 그래서 oppose, opposition 이렇게 같이 묶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단어는 dependence라는 단어인데요. dependence는 동사 depend, 의존하다 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고요. dependence 하면 이제 의존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dependent 해서 의존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되겠고요. 또 이전 동영상에서 dependent 하면은 부양가족이라는 명사도 있다. 몸 하는 사람이라 해서 dependent 해서 부양가족, 의존하는 사람 해서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dependent는 의존하는 이란 형용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란 명사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depend, 의존하다 해서 이렇게 파생어가 나오게 되겠고요. 또 다른 파생어는 dependable, 믿을 수 있는, 끝에 ABL이 끝에 able이 있으니까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dependable, 믿을 수 있는 이란 형용사가 되겠고, 이 뜻은 reliable 하고 거의 같은 뜻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reliable은 동사 rely, depend하고 거의 같은 뜻이죠. 뭘 의존하다 하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dependence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in은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가 됩니다. 그래서 종속하지 않는, 의존하지 않는 것 해서 이거는 독립이란 말이 됩니다. 우리 독립기념일 하면 Independence Day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때 in은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independence, 의존하지 않음, 독립이란 말이 됩니다. This depends on the test results 하면 이것은 depend, 의존한다. test results, 시험 결과에 depend는 전치사 on을 선언을 합니다. rely도 마찬가지고요. depend와 rely 둘 다 전치사 on을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뭐뭐에 의존한다 할 때는 depend on, rely on 이렇게 전치사 on을 쓴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This depends on the test results 하면은 이것은 시험 결과에 의존한다, 따른다 하는 말이 되겠죠. 우리 또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중에 it depends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하는, 상황 좀 보고 할 때 it depends,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할 때 물을 때 어떻게 할래? 라고 물을 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it depends 이런 말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단어는 deterrence인데요. 이 단어는 deter라는 동사, 저지하다, 방해하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deterrence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지, 억제, 방해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형용사는 deterrent, 저지하는, 억제하는 이란 뜻이 되겠고요. 동사 deter에서 deterrence, 저지, 억제라는 명사 나오고 deterrent, 저지하는, 억제하는 이란 형용사가 나옵니다. deter하고 좀 비슷한 말이 hinder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지하다, 방해하다 하고 비슷한 말이고요. 반대말은 encourage가 되겠죠. courage가 용기잖아요. 앞에 in은 그 동사를 만드는 접두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용기를 북돋우다, 용기를 이제 북돋아서 하도록 격려해주다, 방해하다고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deter와 hinder가 비슷한 말이고요. 반대말이라 그러면 encourage, 격려하다, 북돋아주다 하는 말이 되겠고, 또 hinder, deter, hinder하고 비슷한 말이 impede가 있습니다. impede는 중간에 있는 어근 패드, 발에 관련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impede 하면은 발을 못 걷게 하다 하니까 방해하다 하는 말이 되겠죠. 앞에 있는 I am도 부정을 뜻하는,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가 되겠습니다. 또 비슷한 말로 obstruct, 방해하다 하는 또 단어가 있고요. 그래서 deter, hinder, impede, obstruct.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이 prevent, 방해하다, 막다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금지하다도 있습니다. prohibit. 그래서 deter, 저지하다, 방해하다 하고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은 것이, 뜻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거의 유사하게 저지하다, 방해하다라는 말입니다. deter, hinder, impede, obstruct, prevent, prohibit 이렇게 같이 비슷한 뜻으로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단어는 device인데요. device는 devise, 고안하다, 뭘 만들어내다 하는 동사 devise에서 나온 명사가 device, 기구입니다. 기구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appliance, 기구, 기계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device하고 appliance하고는 좀 비슷한 말입니다. device는 고안해내다, 생각해내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device는 기구, 도구 이런 뜻입니다. device, device 이렇게 동사와 명사가 소리가 살짝 바뀌는 것은, 철자도 하나 바뀌죠. 비슷한 형태가 advise, advice, 충고하다, 충고, 그죠? devise, device, advise, advice 이렇게 그 변하는 형태가 동사에서 명사로 변화하는 형태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에 vise로 끝나는 것이 다 vice로 끝내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revise 하면은 다시 손보다, 고치다 하는 건데요. 이것은 명사가 revis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vice로 끝나는 것은 vice로 명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단어에 따라서 이 변화하는 형태가 다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devise, device, advise, advice. 그렇지만 revise는 revision, 명사가 revision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revision은 우리가 뭐 수정해서 첫 번째 리비전, 두 번째 리비전, 세 번째 리비전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revise는 수정하다가 되겠고요. revision은 수정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dice인데요. dice는 주사위입니다. 주사위는 정육면체로 생겼잖아요. 여섯 면이 똑같이 생긴 그런 것을 이제 큐브라고 하고요. 큐브가 정육면체입니다. 큐브의 형성은 큐빅, 그 장식품, 그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런 큐빅이 아니고, 큐빅 하면 이제 정육면체의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큐브란 명사에서 큐빅 해서 정육면체의란 말이 되겠고요. 선은 라인이죠. 라인이 선이고, 선형의, 선으로, 선처럼 생긴, 선으로 모양이 된 하는 형용사는 linear 하고, 끝에 형용사로 만드는 전미사 ar이 붙습니다. 비슷하게 평면은 plane이라 그러고요. plane의 형용사는 planner 하고, 또 이제 끝에 전미사 ar이 붙죠. 그래서 line, plane 둘 다 끝에 전미사가 ar이 붙어서 형용사가 되고요. 비슷하게 또 triangle 있습니다. 삼각형.
삼각형도 끝에 AR이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데 중간에 U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triangle 이런 삼각형이란 명사에서 형용사가 될 때는 triangular 하고 붉은색으로 표시한 U가 하나, 없던 U가 생겨난다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triangular 하면 삼각형의 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형도 있습니다. circle 하면 원이죠. 그 원형의 하고 형용사가 되면 circular. 여기도 붉은색으로 표시한 없던 U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circular, 원형의. 이렇게 비슷하게 변형이 되는 단어는 또 muscle, 근육이 있는데요. muscle이란 명사에서 형용사가 될 때 muscular, 근육질의 할 때 그 U가 들어가면서 또 형용사로 만드는 전미사 AR이 붙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다이스는 그 주사위가 되겠고요. 다이스의 모양이 생긴 것이 정육면체니까 정육면체는 큐브라고 하고 이거의 형용사는 cubic. 그 다음에 선은 line, line의 형용사는 linear. 그 다음에 평면은 plane, plane의 형용사는 planar. 삼각형은 triangle, 이거의 형용사는 triangular. 그 다음에 원은 circle, 원형의 라는 형용사는 circular. 그 다음에 근육은 muscle, 근육질의, 근육의 하면 muscular 하고 형용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명사는 difference, 차이점이라는 명사인데요. 동사는 differ, 차이가 있다 하는 동사 differ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differ란 동사에서 difference, 차이가 되겠고요. different, 차이가 나는, 차이가 있는, 다른 이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different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동사는 differ에서 명사는 difference, 형용사는 different 이렇게 파생어들이 나옵니다. differentiate라는 동사도 있고요. differ에서 나온 건데 differ는 차이가 있다, 다르다 하는 뜻이고 differentiate는 차이를 만들다, 구별하다 하는 그런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건 길죠? 좀 어렵지만 differ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보시죠. His views differ from those of his parents. His views, 그의 관점들은 differ, 다르다. from, 뭐뭐로부터 다르다. those of his parents. 여기서 those는 his views 할 때 views를 받는 말이죠. 그래서 views of his parents. 그의 부모들의 관점과 다르다 하는 말입니다. differ 할 때는 뭐뭐하고 다르다 그럴 때는 전치사 from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his views, 그의 관점들은 differ, 다르다 from those of his parents. 그의 부모들의 관점하고 다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differ는 뭐뭐하고 다르다 할 때 전치사 from을 많이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There's no difference 하면은 차이가 없다. 이거 하든 저거 하든 뭔 차이가 있느냐. 우리 뭐 차이가 없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re's no difference 이런 말도 많이 쓰고요. 또 비슷하게 It does not make any difference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봤자 차이가 없잖아 하는 It does not make any difference. There's no difference.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많이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fference 나온 또 다른 파생 하나는 indifference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in은 이제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가 되겠고 indifference 하면은 무관심입니다. 차이가 없음, 그래서 관심이 없다 하는 무관심, indifference. 그래서 differ에서 나온 단어들이 difference, 명사, 차이점, 다른 점, different, 다른, 그 다음에 differentiate, 차이를 만들다, 구별하다, 그 다음에 indifference, 무관심, 이렇게 파생어들이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번 소개할 단어는 disturbance라는 명사인데요. disturbance는 disturb, 방해하다, 불편하게 하다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isturb, 방해하다, 불편하게 하다는 동사에서 disturbance, 방해, 그 다음에 소란, 소요 이런 명사가 나오겠고요. 소란이나 소요는 평온하지 못하고 시끌벅적하고 그 다음에 뭔가 기분 나쁜 상황 그런 것들을 이제 disturbance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disturbing 하면 혼란을 주는 불쾌한 뭔가 내 마음을 그 상처를 주는 하여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흔히 쓰는 단어가 이제 domestic disturbanc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옆집에서 보니까 뭔가 우당탕탕 소리 나고 큰 소리들이 막 나오고 싸우는 것 같고 그럴 때 그 경찰에 전화해서 야, 옆집에 뭔가 좀 시끄럽다. 저기 좀 이상하다 할 때 domestic disturbance 가정 난동, 가정 소요, 뭐 가정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domestic disturbance란 그런 말도 있고요. 여기서 domestic은 국내의 가정 내에 뭐 이런 말이 됩니다. 집안 내에서 domestic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이제 foreign, 국내의 외국의 하는 때 domestic, foreign 이렇게 반대 뜻이 되겠고요. domestic disturbance는 foreign, 국내 뭐 외국 이것이 아니고 가정 내의 그 다음에 disturbance, 어떤 소란, 소요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disturb를 어디서 많이 보느냐면 외국 여행 갔을 때 호텔 문에 보면 그 방 청소해 주세요 또는 방해하지 마세요라는 것을 붙이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뭐 청소 필요 없고 그냥 잘 거야 할 때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Do not disturb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Do not disturb 하면 방해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보실까요? Some scenes are violent and may disturb younger viewers. 이런 예문에서 some scenes 하면 어떤 장면들은 are violent, violent가 폭력적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들은 폭력적이고 and 그리고 some scenes may disturb, 어떤 장면들은 may disturb,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younger viewers, 좀 더 나이가 어린 viewers, 시청자들에게. 좀 뭔가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이 약간 폭력적이고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는 앞에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Some scenes are violent. 어떤 장면들은 폭력적이고 and some scenes may disturb younger viewers. 좀 어린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번 소개할 단어는 diverse인데요. diverse는 이혼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diverse는 주절점이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 결혼하다도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할 때 우리말은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하는데 영어에는 그냥 바로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가 온다. 전치사가 없다. 그 몇 번 말씀드렸고요. diverse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누구와 이혼했다 할 때 우리말은 누구누구랑 이혼했다, 누구누구와 이혼했다 이렇게 하는데 영어에는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다 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e divorced his wife 하면 그는 그의 부인과 이혼했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전치사가 없죠. divorce attorney 하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vorce court 하면은 이혼 법정이 되겠고요. 법정을 이제 court, 정원 이런 뜻도 있지만 법정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재판정이죠. marry는 결혼하다고요. 이거의 명사는 marriage. 이건 아시죠? marriage. 그 다음에 marry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치사가 필요 없는 동사다. 그래서 she will marry him. 그녀는 그와 결혼할 것이다. 그와 결혼한다 해서 with him 할 때 전치사 이렇게 with를 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결혼식의 신부는 bride, 신랑은 bridegroom 또는 그냥 groom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bride를 빼고 신부는 bride, 신랑은 bridegroom 이 단어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번 소개할 단어는 dominance인데요. dominance는 동사가 dominate, 지배하다, 주도하다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이제 dominance, 형용사는 dominant가 되겠습니다. dominate는 지배하다, 주도하다라는 동사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dominance, 지배, 주도 이렇게 되겠죠. dominant, 지배하는, 주도적인 이런 형용사가 되겠고요. 저는 dominate 하면 생각나는 유사성을 가지고 생각나는 단어가 domineering이 생각납니다. 지배적인, 또 거만한, domineering. 거만한 하면 우리 전에 arrogant, 그 다음에 pompous 이렇게 단어가 있었다는 걸 기억나시나요? pompous 하면 저는 어떤 게 생각나느냐면 개구리가 배를 부르하게 내밀고 있는 그런 게 생각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domineering 하면 지배적인, 거만한 이런 뜻입니다.
예문 하나 보실까요? He was arrogant and domineering 하면 그는 거만했고 오만했고 그리고 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arrogant하고 domineering은 비슷한 뜻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걸 아시겠습니까? He was arrogant, 그는 오만했고 and domineering, 좀 지배적이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dominate에서 나온 단어가 이제 predominate가 있는데요. 앞에 pre가 붙어서 이제 predominate에서 우위를 차지하다, 우세하다 하는, 지배하다, 주도하고 조금 다르죠. 우위를 차지하다, 우세하다, predominate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elegance입니다. elegance는 우아함 뭐 이런 뜻인데요. 형용사는 elegant가 되겠고요. 명사는 elegance, 형용사는 elegant입니다. 뜻은 이제 우아함, 또 그 다음에 형용사는 우아한, 멋진 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보시면 She wore an elegant jacket 하면은 She wore, 그녀는 입었다, an elegant jacket, 우아한 외투를 입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비슷한 말로 grace가 있습니다. grace는 이제 우아함, elegance와 같은 뜻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은총, 이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총이란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grace, 우아함의 형용사는 graceful, elegant하고 비슷한 뜻이 되겠죠. 찬송가 중에, 유명한 찬송가 중에 Amazing Grac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귀에 꽤 익은 곡주일 텐데요. Amazing Grace 해서 놀라운 은총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고요. Amaze는 놀라게 하다 하는 동사가 되는데, 나 진짜 놀랬어, 여기 그 너무나 멋진 광경에 놀랐어 뭐 할 때 I'm amazed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Amaze는 놀랍게 하다. 그 다음에 찬송가는 Amazing Grace와 같은 그런 찬송가는 힘이라고 합니다. 스펠링은 좀 이상한데 발음은 그 남자 할 때 그 힘하고 같습니다. 찬송가는 힘. 아시겠죠? 이번 소개할 단어는 enhance라는 단어인데요. enhance는 높이다, 향상시키다 하는 그런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는 enhancement, 향상, 높임이 되겠고요. 끝에 있는 ment는 발음은 보통 mont가 잘 되고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전미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쓰이는 그런 전미사죠. 그 enhance, 동사가 높이다, 향상시키다. 이거의 명사는 enhancement 이렇게 되고요. 비슷한 뜻으로 heighten이 있습니다. height가 높이잖아요. 높은이란 형용사 high에서 나온 명사가 height, 높이고요. 그 다음에 en이란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가 붙어서 heighten 하면 높이다 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또 비슷한 뜻으로 raise가 있습니다. raise도 이제 무엇을 높이다 하는 그런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반대말은 diminish 하면은 이제 줄어들게 하다, 줄이다, 낮아지게 만들다 뭐 하는 diminish, 축소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lesson도 있습니다. less가 적은, 뭐 더 적은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거기다가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 en을 붙여서 줄이다, 완화하다, 감소시키다 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nhance 하고 비슷한 말은 heighten, raise 이렇게 되겠고요. 반대말은 diminish, lessen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endurance라는 단어인데요. endurance는 이제 인내, 내구성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고요. 원래 동사는 endure, 참다, 견디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endure, 원어민들이 말할 때는 due가 due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endure 해서 참다, 견디다. 이거의 명사는 endurance, 참다, 견디다의 명사니까 인내성, 인내심, 참을성, 참기, 인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 같은 것들이 오래 버티는 내구성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endure, endurance 이렇게 되겠고요. 비슷한 뜻으로는 이제 참을성 해서 patience가 있겠습니다. patient 하면 끝에 c가 t가 되면은 참을성이 있는 이렇게 되겠고요. patience 하면 인내심, 참을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다, 견디다에 또 비슷한 뜻으로 bear가 있는데요. bear는 곰이란 뜻도 있고요. 또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로도 쓰입니다. bear의 과거는 bore, 과거분사는 born, 가끔 가다가 끝에 e가 붙는 born도 쓰기도 하는데요. bear, bore, born, 불규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동사가 되겠고, 명사로서의 곰 아니고 참다, 견디다 할 때는 endure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tolerate라는 동사도 있고요. tolerate도 참다, 견디다, 관용을 베풀다, 뭘 누가 나쁜 짓을 하고 해도 참아 넘겨주는 관용을 베풀다 하는 tolerate, 참다, 견디다 하고 유사한 뜻이 되겠고요. tolerate에서 나온 형용사가 tolerant, 명사는 tolerance. 그래서 참을성이 있는, 참아주는, tolerance는 참을성 이렇게 되겠죠. 네,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bear가 곰이란 명사 외에 동사로 쓰일 때는 참다, 견디다, 그 다음에 출산하다,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을 잡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She bore the strain well. 여기서 strain은 긴장, 압박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she bore, 그녀는 참았다. The strain, 긴장을 well, 잘. 그녀는 그 긴장을 잘 참았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I can't bear to watch 하면 watch가 쳐다보다잖아요. 그래서 나는 쳐다보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참아 못 보겠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출산하다로 쓰일 때 He was born in 1998 하면 여기서 born은 출산하다 bear의 과거분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는 출산을 당했다. 그는 태어났다 하는 거죠. He was born. 그는 태어났다 in 1998. 1998년도에. 이 1998년 대신에 뭐 장소를 말하면 in Korea 하면 한국에서 태어났고 in America 하면 미국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식으로 장소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ll bear it in mind 하면 나는 그것을 마음에 품겠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충고를 해줬다든지 뭐 주의를 줬다든지 할 때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는 딱 그 표현입니다. I'll bear it in mind. 여기서 bear는 좀 품다, 고미 안에 뭐 굳건하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마음에 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I'll bear it in mind.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을 잡다 할 때 또 bear도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삼거리에서 자, 왼쪽으로 가세요 할 때 bear left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면 bear right 이렇게 되겠죠.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서 그 남녀 주인공이 운전을 하는데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고 여자가 옆에 조수석에 있었는데 이제 삼거리 길에서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 보고 bear left 왼쪽으로 가세요 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은 약간 그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라서 bear left 했으니까 곰이라고? 어디에? 뭐 이렇게 bear? where? 이렇게 응답하는 걸 봤었습니다. 이렇게 말 장난한 거죠. bear가 방향을 잡다는 뜻 외에도 곰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bear left 하고 그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말했을 때는 왼쪽으로 가세요 했는데 말 장난하기를 bear 했으니까 곰이라고? where? 어디에? 뭐 이렇게 말 장난하는 이런 것도 펀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장소에 따라서 어떤 그 문맥에 따라서 이제 그 뜻을 적절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뜻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이겠구나 하고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동영상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entrance인데요. entrance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입구입니다. 그죠? enter, 들어가다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entrance. 명사로 바뀔 때는 enter에 e가 빠져나가죠. 그죠? entrance 이렇게 입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enter에서 나온 또 다른 명사는 entry가 있습니다. 입장, 가입, 참가자 하는 entry. 그래서 enter에서 entrance, 입구가 되겠고요. entry, 이런 또 명사가 또 나옵니다. enter하고 반대말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exit, 나가다, 그 다음에 출구, 이렇게 되겠죠.
enter에서 entrance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얘는 비슷한 형태로 변화되는 것은 아까 소개했던 hinder가 있습니다. hinder, hindrance.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가 탈락되면서 hindrance 이렇게 되고요. remember, 기억하다 또 비슷하게 변화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e가 탈락되면서 remembrance, 기억이 되겠습니다. remember는 기억하다가 되겠고요. remembrance는 기억하기, 기억하기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CE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